어제 오전 8시 45분 청주 오송의 한 지하차도. 버스 등 차량들이 오가는 지하 공간으로 순식간에 흙탕물이 차오릅니다. 곧바로 길이 685m 지하차도 전체가 완전히 잠겼습니다. 미호강 제방 일부가 터지자 범람한 물이 인근 지하차도를 덮친 겁니다. 당시 이 지하차도로 들어왔다 그대로 흙탕물 속에 갇힌 차량은 최소 15대.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10명을 구조했지만 이 과정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실종 신고는 11건. 현장에서 구조된 버스 승객은 10명 가까운 승객과 운전기사가 함께 있었지만 자신만 탈출했다는 진술도 있어 잠긴 지하차도 안에 정확히 몇 명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장은 발만 동동 구릅니다. 살아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저희는 이제 다 구조될 때까지 대기할 생각입니다. 소방당국은 대용량 방사포 시스템을 투입해 1분에 3만 리터씩 물을 퍼냈지만 유입되는 물의 양이 너무 많아 본격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빼내도 들어차는 빗물을 막기 위해 둑을 쌓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대형 화물차가 수시로 드나들며 흙더미가 담긴 자루를 옮기고 있습니다. 밤샘 물막이 공사와 배수 작업을 병행해 천장에 1m 공간만 확보되면 고무보트로 진입해 잠수 수색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천장에서 1m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되면 그 구조보트에 저희 구조대원하고 군부대 구조대원들을 그 4개조로 편성을 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잠수해서 수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진입 통제 등의 조치가 없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장대비의 지하차도 물은 무서울 정도로 순식간에 불어났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만 해도 수위는 차량 바퀴쯤 높이였지만 불과 10분여 뒤 사람 허리 위치까지 치고 올라온 데 이어 이내 2.5m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사상자들은 이 지하차도 170여 미터 구간 중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속절없이 고립됐습니다. 차량에 고립됐던 사람들 가운데 9명은 급히 차를 빠져나왔지만 각각 70대와 20대 남녀는 익수 상태에서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고 새벽엔 50대 남성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지하차도에서만 3명이나 목숨을 잃은 겁니다. 시간당 80mm가 넘는 그야말로 폭탄 같은 비가 쏟아진 것도 있지만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만조까지 겹친 게 사고의 1차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배수 펌프가 3대가 설치돼 1분에 20톤의 물을 빼낼 수 있었지만 폭우에 바닷물까지 들이닥치자 감당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봉천하고 또 저희가 이제 수정천이라고 조그만 천이 있는데 그게 범람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거기에 이제 우선은 이제 범람을 하니까 두 군데. 부산시는 지하차도 배수 펌프 용량을 계속 늘려왔다고 설명했지만 갑작스런 폭우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면서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시간당 1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며 삽시간에 물이 차버린 부산의 지하차도. 구조대원과 주민들이 차 안에 갇힌 할머니와 손녀를 가까스로 꺼냈지만 이들은 끝내 숨졌습니다. 살려주려고 막 강음을 지르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났는데 그래 안에 사람이 있다. 저게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이 두 사람이 있으니까 살려주려고. 이 지하차도는 길이 244m, 높이는 4.5m에 달하지만 폭우가 이어지면서 물이 순식간에 가득 찼습니다. 부산에서 침수된 지하차도는 모두 35개, 시간당 50mm의 비까지 배수할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2배의 비가 내리자 저수지로 변해 차량들이 꼼짝없이 갇히고 말았습니다. 지하차도는 양쪽으로 물이 들어와 순식간에 수위가 상승합니다. 특히 지하차도에 있는 차량들은 공기 흡입구로 물이 유입돼 금세 시동이 꺼지게 됩니다. 지하차도에서 물이 올라와서 시동을 꺼지게 되면 일반 운전자들은 많이 당황해가지고 재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재시동을 하지 않고 바로 탈출하는 게 가장. 지하차도의 찬물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어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지난달 중부지방 집중호우 당시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찬 흙탕물이 지하 주차장 쪽으로 향합니다. 주차장 안쪽은 차량 바퀴까지 물에 잠겼는데
차들이 서로 빠져나가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야지. 가자. 한켠에선 거센 물살이 폭포수처럼 주차장 안으로 계속 밀려듭니다.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게 행운이었습니다. 교훈을 얻은 아파트 단지는 이번 태풍을 앞두고 지하 주차장 입구를 모래주머니 등으로 막아뒀습니다. 이처럼 집중호우 때마다 지하 주차장에서의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도 차를 빼러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던 남성이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 태풍 땐 포항에서 숨지거나 실종된 10명 중 8명이 지하 주차장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차를 빼고 여기 입구에 막 올라오는데 이제 물이 싹 몰렸대요. 조금만 늦어도 애기 아빠도 갇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지하 주차장은 내리막길을 타고 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수위가 훨씬 빨리 치솟습니다. 무릎 바로 아래인 40cm 정도만 물이 차도 차량 문을 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지상보다 물이 빠르게 차오르는 지하 주차장은 훨씬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40cm 정도 물이 차면 혼자서 이렇게 문을 열기 힘든 상황이 재현이 되더라고요.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죠. 행정안전부 고시에는 지하 공간의 경우 배수 펌프와 방수판 같은 침수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침수 우려 지역에 설치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사실상 강제성은 없습니다. 자수판을 설치해야 되고 배수 펌프 용량을 규정 이상으로 갖춰야 되고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지자체에서 지적을 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차수판 등을 설치했다 해도 폭우가 쏟아지면 무용지물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달 사고가 발생했던 서초구의 건물도 차수판 설치는 되어 있었지만 쏟아진 빗물이 차수판을 넘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집중호우가 예고된 상황에서는 침수가 우려될 경우 아예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지 말고 주차했다 해도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